자, 우리는 방금 전까지 인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인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기본권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요. 즉,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인권을 우리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것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권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세 글자로 기본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이러한 인권을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0조입니다. 헌법 제10조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0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불가침이라는 말은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국가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해서 이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몇 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10조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는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의 종류, 첫 번째 종류는 무엇이냐면요. 평등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네, 평등권입니다. 자, 평등권이라는 것은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우리 평등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예를 교과서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예전이라 한 100년 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가 1901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여성 교육이 안 됐어요. 여자들은 학교를 다니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천주교 신부님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많은 학교를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개학이 1900년도 초에 많은 학교를 세웠고 우리 학교도 그러한 여자 학교로부터 1901년에 여자 학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너 여자란 이유로 넌 학교를 다니면 안 돼라는 차별을 받고 있었죠. 과연 이게 평등할까요? 남자는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자는 공부를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평등권이란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권한을 우리 평등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무슨 권이라고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는 평등권이고요. 자, 이제 자유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권이라는 것은요, 모든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로부터 생활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는 개인의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섭을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법 제21조 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예를 보시면 저는 동물을 주제로 한 책을 출판하여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내가 책을 자유롭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가지고. 국가에서 너 동물 보호 안 돼. 내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무슨 권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참정권이라고 부르고 한자인데요. 참여할 참자에 정치할 정자.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가기관 형성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무슨 권이라고 부르냐면,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참정권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4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정권을 대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례가 언제냐면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의 실현 기회를 가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일정 연령이 지나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권이라 부른다? 예. 참정권이라고 부르고, 우리 4월 15일은 이러한 국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에 참여의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을 한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고요. 부모님께 꼭 이러한 내용 말씀드리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임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중에서 4번째입니다. 청구권이란 거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이란 것은 어떠한 것을 요구해주세요 라는,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데요. 어떤 것을 요구를 하냐면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를 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가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에 대해서 뭐 해달라, 그리고 너가 나한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자, 사례를 보시면 버스가 급정차해서 팔이 부러졌어요. 버스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거예요. 즉,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자기가 입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해주세요. 요즘에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영상을 찍을 때 보시면 지금 한창 갑자기 헷갈리네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을 연기해달라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슨 권을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청구권이 발현되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어떠한 행동을 요구를 하거나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무슨 권이라 부른다?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러한 청구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본권 중에 마지막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이라는 개념은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뭐 특정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된다는 권리입니다. 즉 우리가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예를 보면요. 올해 80세인 저는 국가에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만 65세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면 우리 노령연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매달 돈을 얼마씩 줘요. 매달 돈을 얼마씩 주면 이 노인들이 아무래도 경제생활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러한 기초적인 생활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대표적인 국가 인간다운 의료보험제도.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면요,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싼 값에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의료보험이라는 걸 만들어놨고요. 이러한 의료보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싼 값에 병원을 갈 수 있고 약을 탈 수 있고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국민의 무슨 권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회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즉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같이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국민의 무슨 권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사회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그렇다면 기본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번 단원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마지막 영상이고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